생성 AI 기술로 투자받는 비밀. 첫 번째입니다. 무척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엇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보통 LLM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LM은 언어 모델이죠. 앞에 L자는 대규모. 바로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하면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영역을 선택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차 시 목표는 바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투자를 받고 있는가, 왜 투자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의 투자 유치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러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투자의 현황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요.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가 무려 7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57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7개월 정도 되면요. 한참 뭘 개발하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 말은 아직 뭔가 뚜렷한 증명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사는 것인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참조할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시리즈 B, B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리즈 A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좀 검증이 됐어. 우리가 좀 매출도 일으켜. 이런 단계인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 단계가 바로 시리즈 B 단계죠. 자,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려 1,000억 원을 투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솔깃하죠. 자, 이 단계쯤 되면 우리가 이제 상장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가치, 그 다음에 증명도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부랴부랴 흘러가서 이 부분이 우리가 PC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휴대폰, 이 부분에다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휴대폰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온디바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안에서 동작하는 것도 있고요. 휴대폰을 거쳐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휴대폰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때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제약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즉 경량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최적화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자, 이러한 기술로 투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시리즈 C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C 단계면 이제 상장에 아주 근접한 업체입니다. 300억 정도 투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폰에 생성 AI 기술이 우주도 모르게 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할 것이고요. 그것뿐입니까? 안 그렇죠. 새로운 폼팩터가 엄청 등장할 거예요. 거기에 다 이런 기술들이 전면적으로 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을 하고 휴대폰에 활용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요. LLM OPS라고 합니다. 이 OPS란 단어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접근했던 업체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C라고 하는 투자 단계에서요. 200억 원을 투자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는 뭘 봤습니까?
아,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투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Y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투자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 투자 유치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 있잖아요. 챗GPT. 자, 챗GPT는 어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픈 AI죠. 자, 그런데 챗GPT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서비스랑 좀 달라요. 이 서비스는 밑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챗GPT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많이 아시네요. GPT-4. 그렇죠. 거기다 살짝 붙여서 GPT-4o. 아, 심지어는 GPT 빼고 O1. 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인 더 많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클로바 X 써보시고 계시는 거죠. 자, 클로바 X라는 서비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뭘까요? 하이퍼 클로바 X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겁니다. 자, 구글도 볼까요? 구글은 뭡니까? 제미나이. 아,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엔스로피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로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름이 뭘까요? 클로드 3. 예. 또 다른 서비스도 볼까요? 퍼블렉시티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오픈 AI가 개발했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GPT 3.5 또는 GPT-4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현황인데요. 여기서 Y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세상을 지금 완전히 커다랗게 바꾸고 있는 서비스는 제가 다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모두 다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완전히 변곡점의 핵심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면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다면 당장 접근을 하셔야 되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업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스터디. 기존에 투자받았던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미래 가치가 있길래 투자를 받은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5개 업체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업체명은요, 트릴리언랩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요. 투자는 언제 받았을까요? 2024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 420만 달러, 한 달은 약 한 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시드 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 정도 단계에서 저런 금액을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미래 가치가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보여진 거죠. 그러면 뭘 도전을 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성이 좀 필요하겠죠.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유수의 빅테크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포션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우리가 원활하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컬처의 이해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컬처 기반의 랭귀지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죠. 아, 대규모로 한국어 데이터를 접근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바로 사전 학습 단계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한국어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죠.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아이템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 도전하셔야죠. 참조로 이 업체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의 출신 대표입니다. 자, 또 다른 업체는요, 업스테이지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20년 10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단계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 시점은 2024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때 투자 금액은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투자 금액은 대략 한 1,400억 원 정도로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투자를 받았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그는 뭘 했길래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LLM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앞자 L이 라지예요. 대규모다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라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라지는 범용성인데 우리가 좀 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스몰 사이즈도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업체는 바로 이 스몰 사이즈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는 멀티모달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문서의 다양한 포맷들, 예를 들자면 PDF, 뭐 독스, 뭐 PPT, 뭐 이미지 같은 건 뭐 JPE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OC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구조적으로 인식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아, 이런 기술이 특화가 됐구나.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문서들을 다 학습을 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바로 난제입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업체가 가치가 높은데?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참조로요. 자, 이 대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의 출신 대표이기도 하고요.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자, 또 다른 업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티투바루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설립은 2015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자, 최근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 시점이 2024년 7월 달입니다. 대략 총 투자 금액을 보면 한 20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투자를 받은 것일까요? 자, 전문 산업 분야에 특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버티컬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영역, 산업 분야는 범용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학습이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산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비용을 좀 낮추려면 아까 우리가 최적화, 경량화 이런 말들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잘 받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걸 QA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 업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업체의 실력은 꽤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구글에 협력을 했다든가 네이버를 협력했다든가 또는 LG U+랑 협력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들로부터 투자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업체죠. 노타라는 업체입니다. 자, 2015년 4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최근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3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 시점은 2024년 7월 달입니다. 대략 총 투자 금액은 57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업체는 뭘 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최적화, 경량화 그런 말을 했죠. 그 부분들을 휴대폰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 최적화됐다. 그러면 여러 폼팩터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로봇 같은 거죠. 아니면 모빌리티,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물건이야. 그럼 이 물건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최적화와 경량화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특화됐다.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업체입니다. 틱토크 AI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2014년 11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 시리즈 C를 투자를 받았는데요.
20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투자 시점은 2014년 7월 달인데요. 전체 투자 금액은 약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업체의 아이디어는 뭘까요? 자, 앞단에 개발에 해당하는 걸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용 얘기도 했었죠. 자, 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LLM 옵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인풋을 잘 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업체는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운용을 잘하려면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데이터죠. 지금의 이러한 그 생성 AI 기술의 핵심은요, 데이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양쪽으로 많은 데이터보다는 질적인 데이터, 우리가 보통 굿데이터라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굿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그 부분들을 라벨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거를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라벨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들은 결국 벡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것이 실력인데요. 이 업체는 이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우리가 챗 GPT 같은 거, 그것을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 즉 LLM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부터 해서 또 공공, 우리의 일상 속 삶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즉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뛰어드는 기업한테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한 관련된 기술이 있고 관련된 비전이 있고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당연히 도전을 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과거 시대와 상당히 달라요. 지금은 빅테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빅테크 업체가 우리가 니들테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들테크한테 교체당할 수 있는 시점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엄청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AI 스타트업 여러분의 도전을 저는 엄청 응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요, 거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전학습, 우리가 프리트레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즉 피플 파워가 상당한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잘할 수 있다면 빨리 도전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포스트 트레이닝 또는 인퍼런스, 우리가 추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의 각각을 잘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산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공공에 대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 부분 차별화와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또는 포스트 트레이닝, 인퍼런스,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차별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요, 오픈소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이 그런 것인데요. 내가 그걸 갖다가 커스터마이징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최적화나 경량화에 꽤 도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내가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도전에 많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시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뭡니까?
근본이죠. 그래서 이름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토대 위에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교체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죠. 약간만 설명을 더 드려볼까요? 대표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색 영역입니다. 마치 검색은 우리가 대화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궁금하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색 포털에 가서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검색 엔진이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다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AI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부분도 당연히 투자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I 검색도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한테 꽃을 좀 선물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꽃을 사야 되죠? 어디에서 사야 되죠? 언제 사야 되죠? 이게 어려워요. 단순한 문제 같지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문제를 사람이 아니고 AI가 알아서 해준다면 어떨까요? 놀랍죠? 그것도 좀 더 넘어가 보면요,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을 분석해서 나한테 추천해주면 어떨까요? 매력적이잖아요. 즉, 알아서 계획하고 프로세싱하고 결과까지 해놓는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죠. 그래서 검색의 패러다임이 지금 AI 검색과 AI 에이전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 자세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는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사람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생성 AI가 생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콘텐츠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이 전체를 흔들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스토리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고 스토리를 생산하고 스토리를 소비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머신으로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자, 인류가 쭉 변해왔을 때는요,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커머스랑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커머스가요, 상당 부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쇼핑몰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쇼핑몰에 왜 가야 되지? 라는 질문한 적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대화로 간단히, 그냥 말로 하면 간단히 구매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에서 얘기했던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세상을 통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 시에는 바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